자, 이제 표현 대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표현 대리 1번입니다. 표현 대리는 126조 고난어는 표현 대리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기술 중 잘못된 건데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럼 99% 맞습니다. 그래서 뭐뭇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무조건 맞고 뭐뭇은 될 수 없다. 그래 푸시면 됩니다. 그 확률 99%, 100%는 아니에요. 99%입니다. 1번. 부부간의 일상하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끝에 할 수 있다. 맞아요. 2번도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끝에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은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무조건 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답이 3번이고 4번 기본 대리권 내용과 대리행위가 유사 동정할 필요 없죠. 동정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권이고 공법상 권리, 실제로 한 대리행위가 대물변제라는 사법상 행위라도 상관없습니다. 5번은 자, 과실상계는 표현들에 적용되지 않죠. 자, 5번 표현들이가 선행하는 경우에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문맥상. 유추 적용되지 않으니까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3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립하려면 기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권한을 넘는 올권 대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표현 대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돼요. 뭐든지. 그럼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대리행위가 동종유사해야 되는가? 그것도 유하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나 대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라고 등기 신청 권한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등기 신청이 필요한 인감이라 서류를 다 줬겠죠. 근데 을이 그거 가지고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가서 병에게 등기를 해버립니다. 갑에게 할 등기를 내 채권자 병에게 했어요. 대물변제했죠. 갑 이름 현명했으면 을은 대물변제할 권한 없죠.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이게 무효가 되는데 그럼 병이 표현대리를 이제 주장해봐야겠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이 행위에 책임지기 때문에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점, 을에게 기본 대리권 있는가? 을에게 등기 신청권 있는데 이건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공포상 권리입니다. 공포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까? 된다 그래서요. 그럼 실제로 한 건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사법 행위입니다. 그럼 기본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전혀 달라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병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되면 갑이 이걸 책임지기 때문에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표현들이 똑같습니다. 자, 표현들이는 원칙이 족보가 무권대리죠.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서 유권대리만 주장했어요. 그럼 유권대리만 주장하면 이런 거 주장한 적 없죠.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이런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법원은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법원은 유권대리만 판단해요. 이런 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아까 과실상계는 자, 우리 교통사고에서 보통 과실 7대3, 6대4 나누듯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를 본인이 책임지는, 이행하는 겁니다.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라 과실상에 적용되지 않고 아까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 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이 그 행위를 이행한다, 책임지는 거죠. 그럼 이행하려면 자 보세요. 이 대리 행위는 완전 유효됩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란
표현이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행위는 완전 유효야. 그래야 이행하는 거죠. 행위가 무효라면 이건 표현들이 아닙니다. 무효인데 이행할 수 있나요? 만약 행위가 103조 무효면 이행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104조 무효 이행할 수 없죠. 기타 강행법규 위반 무효도 이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표현들이가 성립을 하려면 대리권은 없죠. 나머지는 완전 유효. 그래야 이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 무효가 되면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이때는 무효니까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들이는 행위가 완전 유효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잘 알아두세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현들이 계절 중 옳은 겁니까? 기본 대리권이 없네요. 그럼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니은,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 동원을 쳐봐요. 이건 무효죠.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총유, 물권법 총유라 물권법은 강행규정. 그래서 이거 강행규정 위반 무효가 되니까 여기에 126조 표현들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유효일 때만 적용된다 그랬죠. 디귿 민법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그 다음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을 동그라미 쳐요. 승낙 또는 무기인 동그라미. 이것도 표시가 될 수 있죠. 무기한 경우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뒷부분이 틀렸죠? 이것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거라 니은만 정답이죠. 자, 3번입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유권들이 가는 조항 속에 무권들이 속하는 표현들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습니다. 2번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입니다. 그래서 2번, 3은 묶어서 같이 봐요. 2번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대리 행위 당시 동그라미. 그럼 대리 행위 당시에는 3번에서 직접 상대방 동그라미, 직접 상대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럼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3번에서 그럼 전득한 자 동그라미 얘는 그 이후에 나왔죠. 미자는 표현들이 주장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뭐든지 행위 당시만 기준하고 그때는 직접 상대방만 있었으니까 이자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고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맞았네요. 4번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 공포상 권리이고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6월 초월해서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한 경우라면 표현 대리권이 적용될 수 있다죠. 아까 기본 대리권과 행위 사이에 동종유사성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5번은 현명했는가 보세요. 의리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에 담보권이 저당권 설정에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대리권이 있네요. 근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을납으로 소유권자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전 등기 했죠. 그러면 담보 설정할 대리권인데 소유권 자기 앞으로 등기했네요. 그럼 이거 위조했으니까 이게 소유 무효 등기하고 이어서 병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락한 경우에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보세요. 그럼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 안 했죠. 지금 현명 안 하려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서 위조해서 등기하고 소유자인 것처럼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을은 갑 이름이 현명 안 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대리가 아닙니다. 현명해야 되거든요. 애초에 대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현명해야 돼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표현을 가겠습니다. 자, 무효 취소.
자, 먼저 무효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칙 무효. 그러나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그럼 새로운은 앞으로 그 말이죠. 소급은 뒤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 소급이 없어요. 그래서 소급하여 틀립니다. 같은 말이 처음부터 틀려요.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부터 틀립니다.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계약 성립 시 틀려요. 이 세 개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여기는 다 틀렸다. 그래서 에우드에서의 앞글자 소처법 틀립니다. 그때부터야 맞아요. 작네요. 그래서 소처법 외우세요. 같은 말이다. 그 틀렸다 여기는. 그때부터 여기 장래음다. 소급이 없어요. 새로운은 앞으로니까 그때부터 해야 돼요. 소급이 없다.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 가능해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 103조 무효나 104조 무효 기타 강행법 위반 무효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이걸 일 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그래야 돼요. 뭐 첩계약을 알고 추인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건 추인할 수 없다. 의사피시 규정은 추인할 수 있어요. 의사피시. 근데 이건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건데 기억 1번 폭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도 무효행위 전환이 동그라며요.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죠. 아까 방금 추인 안 된다 했죠. 근데 전환은 가능하다. 2번 불법 언유 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면 물론 소유권에게서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민 끝이죠. 받아올 방법이 없다. 3번 사회질서 위반 103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4번이 무효행위 추인 대표적인 예고 아까 소급이 없다 그랬어요. 4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은 처음부터 틀렸죠?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아까 소처법 틀립니다. 5번에서 쌍무계약이 무효가 돼서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이제 반환할 때 당연히 동시행해야겠죠? 무효가 되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보겠습니다. 자, 허가구역 토지에서 허가 대상이라면 원칙 먼저 허가를 받고 법률행위 해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허가 절차, 허가권자 등등. 근데 허가 없이 매매하네요. 이 비정상을 민법에 공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허가 없이 매매했는데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대요.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근데 우린 영원히 허가 받지 말자. 허가 따위는 받지 말자고 허가를 잠탈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때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은 무조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에요. 오늘은 허가 없지만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그때 유동적이고 영원히 안 받기로 했다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허가구역 토지인데 매매 허가 없이 했어요. 그럼 무효죠. 근데 이게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행위시로 소급하죠. 소급해서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 상태를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라 하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낱말을 나눠요. 자, 보세요. 유동적이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앞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이란 말이 당사자가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효는 물권적, 채권적, 계약상 아무 효력 없어요. 그럼 이하 판례 허가 협력에 나오면 뭐든지 다 있다면 되고 계약 내용은 다 없다면 돼요. 그래서 허가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을 하고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 예정도 가능합니다. 이래 모르말 나와도 허가 쪽은 모르말 나와도 무조건 다 있다면 돼요. 딱 하나 계약 해제만 못합니다. 해제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하는 겁니다. 이게 허가구역이더라도 토지 매매에는 뭐가 주된 의무죠?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소를 기업이죠. 그게 주된 의무입니다. 이건 부수적 의무라 이걸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으로 하면 돼요. 해제는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것 빼고 여기 없는 것도 무조건 다 있다 하시면 돼요. 여기는 100% 없답니다.
계약상의로 없으니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제도 못합니다. 주의하세요. 허가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 내용을 불이행으로 못한다. 다음 해제는 못하는데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제를 못하는 겁니다. 법정 해제 달리 자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이행 착수 전이라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어요. 무슨 해제 못한다? 채무불이행 해제를 못하는 것이고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이 이행 착수 전이라면 가능하다. 그 다음 유동적 무효로서는 허가받을 국리를 내야 돼요. 내가 중개했더라도 아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은 확정 무효로 바뀌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쪽과 계약 쪽 잘 나누세요.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경로 토지도 자 옳은 거네요. 1번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니까 사선 끊음에 맞았습니다. 계약이 유동적 모에 있는 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했죠. 소구할 수 있다. 허가 쪽이니까. 허가. 자, 2번 토지거래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의 상태에서 사기 또는 강박의 누삽실리로 무효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유동적 모이더라도 다른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3번 허가받기 전에 유동적 모의 상태에서는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나올 수 없어요. 이걸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네요. 다음 4번입니다. 토지거래 받지 않아서 유동적 모의 상태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사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가 이게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가능하죠.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 5번 유동적 모의 계약이 확정적 모의가 된 경우 그에 관한 규칙사유, 고의가시 있는 당사자가 그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규칙사유 있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선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옳은 거라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자 옳지 않은 거네요. 1번 토지거래 허가국 내후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에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무효니까. 2번 유동적 모의 상태에서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아까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것만 못한다. 3번 토지거래 받지 않아 유동적 모의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유동적에서 못한다 했죠. 확정 모의로 바뀌었을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4번 유동적 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에 대해서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계약을 일방적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지금 허가 협력을 이유로 손해입니까? 계약 내용을 이유로 손해입니까? 허가 협력을 이유로 손해 입었죠. 그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허가 쪽이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이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응에 있는 손해 배상에 맞았습니다. 허가 쪽이니까 있다. 5번 매도인의 자 가로쳐 보세요.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여기가 가로쳐요. 이건 허가 쪽이죠. 두 번째 가로칩니다. 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가로 이건 계약 쪽이죠. 이건 동시행관계 있음으로 틀렸죠.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잡으세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 유효가 돼서 대금 지급하는 거죠. 다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유효가 돼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협력이 오히려 선이행이고 돈 주는 게 후이행입니다. 동시행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이게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이유로 협력 의무 먼저 합니다. 먼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따가 틀렸죠? 동시행 아니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은 이제 옳은 거네요. 자,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다. 허가를 영원히 안 받기로 했죠? 그럼 무효 맞고. 니은 정지조건부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럼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로 확정이 된다. 디귿.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인데 허가구역이라면 그때 무효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관에서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 허가 자체가 잘못된 거죠. 허가는 갑과 을 받고 을과 병 두 번 받아야 돼요. 이 허가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 자신이 병, 최종 매수인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 경락했다면 그러한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원칙 유효인데 하필 여기처럼 허가 고역이라면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소를 잠깐 공부하고 있어요. 취소 내용이 약간 정리가 복잡합니다. 오늘 정리 마지막으로 잘 해보세요. 일단 민법상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제착사강. 그러니까 약정 취소 있나요? 약정 취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제착사강 아니니까. 근데 약정 해지는 있거든요. 약정 해지는 있지만 약정 취소 없어요. 왜 없어요? 제착사강 아니니까. 딱 4개뿐이고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지만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죠. 그래서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취소권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면 유효만 남으니까 유효이던 것이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취소권 소멸세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추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에서 추인으로 정해진 게 있고 다음 취소권 행사기가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이 추인 2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취소 원인이 아까 제착사강이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있어야 되고 착오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아주 중요하죠. 예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인 행사기가 취소권 행사기가 있는데 취소권은 먼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다음 법률에 의한 날부터 몇 년이죠? 10년 내에 행사된다. 그럼 제가 빨강색 이렇게 해놨죠. 빨강색. 이걸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이 법조문. 이건 눈만 크게 떠요. 잘 보세요. 추인, 인이 몇 글자 인이 1, 2, 3에서 3년이에요. 3년. 그럼 법률에 의한 날 그 법자는 센스가 있다면 10글자로 바로 말하시겠죠? 법자 써보시죠.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눈만 크게 뜨면. 이걸 예전에 우리 시험에 취소할 수 있는 날 3년. 이거 취소, 소는 1, 2, 3, 4니까 들렸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추인이 1, 2, 3 이렇게. 자, 그럼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닙니다. 유효에다가 이렇게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이것을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라죠. 방금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유동적 무효, 그리고 정강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 다 무효인데 이건 유동적 유효예요. 그럼 법률경의 유동적이면 효력을 빨리 확정 짓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취소권 행사에서 먼저 무효가 되면 이렇게 바꿀 이런 거 나올 수 없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성질을 유동적이랍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런 거 나올 수 없고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걸 유동적이랍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보세요. 취소하면 아까 이거 못하죠. 그래서 취소하면 이 추인할 수 없어요.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럼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입니다. 143조 무슨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 못합니다. 무슨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143조 추인 못해요. 근데 잘 보세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를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이추인 139조 추인할 수 있다. 다시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죠. 이 추인이 뭐라고요? 143조 추인할 수 없지만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 139조 추인은 가능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두 개 묶으셔가지고 일부 취소 가능합니다. 일부 취소는 137조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합니다. 그럼 이랑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분적 동그라미 분할 가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정적 의사 동그라미 또는 가상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때는 일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럼 2번 자 보세요. 여기 권리금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계약 둘 중에 하나만 일부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해 봅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2번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권리금 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계약 부분만 따로 떼어서 여긴 일부 취소할 수 없다고 이게 판례인데 자 보세요. 임차인이 식당을 넘겨요. 임차인 식당을 넘기면 식당 시설을 넘기는 게 권리금 계약. 그 임차권도 넘겨야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까? 하면 둘 다 하고 안 하면 둘 다 안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임차인 식당을 제가 넘겨봤는데 식당을 여러분 임차권에 양도받고 식당 시설을 다 부술 거예요? 아니면 식당만 넘겨받고 임대차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둘 다 같이 하거나 둘 다 안 합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대법원이 결합해서 경제적 사실적 일체적 행해진다 그래요. 속된 말로 둘 다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 말입니다. 유식하죠? 그러니까 이건 일부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만 일부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까지 보시고 자 3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 그 취소 사유가 없네요. 없는 경우라도 그 법률의 효력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까 약정 취소 없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그 취소 사유가 없다. 재착사강은 없는데 당사자들이 취소했죠. 그럼 취소 안 됩니다. 다시 재착사강이 없는데 당사자 둘이 취소했다. 취소 안 돼요. 약정 취소 없습니다. 이들은 약정 해제를 하면 돼요. 근데 약정 취소 안 됩니다. 그래서 취소했더라도 취소 안 됐다 말입니다. 틀려서요. 자, 4번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 그럼 확정 무효 소금 무효니까 무효 갖다 대입하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자, 5번 민법 146조에 정한 취소권 행사 기간은 아까 3년, 10년. 그럼 취소권은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는 형성권이라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가인 여부는 당사자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 고려합니다. 그래서 약정 취소 없다. 취소는 재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다음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조건 개헌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조건 설명 틀린 겁니까? 자, 기억.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다. 첫 계약을 조건을 했다.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니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맞았죠? 여기처럼 조건만 분리 무효하면 틀립니다. 둘 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디귿 1강의가 나왔죠. 1강에서 부축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는 증여계약. 그럼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시작한다. 첩을 꼬시려고 일단 줘야겠죠. 주는데 나중에 앞으로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첫 계약 시작하니까 무효. 근데 조건만 무효 틀리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그래서 기억과 딕은 묶어요. 기억, 디귿이 기억, 디귿 묶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조금만 불린 무리를 쓰고 이게 법률이 전부가 모여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법률이 전부가 모여야 된다. 유효가 이게 완전히 틀린 거죠. 다음 리을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돼야겠죠. 그래야 상대방이 알잖아요. 표시돼야 됩니다. 따라서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법률이 부관으로 조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틀린 겁니까? 자, 기억, 니은 두 개 묶으셔가지고 뭐든지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자, 기억,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적 근무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음 권리 취득한 자 틀렸어요. 여기입니다.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기억을 입증해야 된다. 입증. 말이 바뀌었어요. 니은에서 이제 정지적 근무 법률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두 개의 말이 바뀌어서 둘 다 틀렸습니다. 디귿, 이걸 어려워하시는데 디귿은 그냥 애웁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형성권적 봐요. 형성권적 애워요. 내 아는 형 이름이 기한이 형이에요. 내 아는 형이 뭐다? 기한이 형성권적. 그냥 애우면 되잖아. 그냥 기한이 형. 자, 리을 불확정한 사실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무슨 말이죠? 자,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 도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보세요.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있는데, 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3자에게 임대차에서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그 받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했어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갑이 이걸 제3자에게 다시 임대차하죠. 근데 제3자에게 임대차한다는 이 사실이 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입니까? 혹시 임대차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확정한 사실이에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보증금주는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보증금주는 이행 기한으로 정했는데 다행히 임대차 했네요. 그럼 그때 빨리 을에게 보증금 반환해야겠고, 근데 만약에 이게 주택인데 주택이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리면 죽어도 임대차 할 수 없죠. 그 사실이 불가능했다. 그럼 빨리 을 가서 돈 받아야겠죠. 값도 같이 탔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돈 받아야겠죠. 이때도 보증금 반환 기한이 도래한다. 둘 다 어느 때도 무조건 갑은 을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둘 다 기한이 도래합니다. 다시 리을 불확정한 사실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 주택이 불탔다.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을 볼 수 있다. 해서 틀린 거라 다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민법 정책을 마치셨죠? 자, 10분 휴식하시고 이제 물권법에 들어가겠습니다.